말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들은 말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전쟁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위로가 되는 지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중요한 발견을 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8인물들의 명언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의 침공이 예상되는 동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틸버리의 집결한 군대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또한 나는 약하고 연약한 여자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왕국의 국경을 침범하려는 야심을 품은 자들을 경멸한다. 그들이 내게 불명예를 안겨주기보다 내가 스스로 무기를 들 것이다. 흰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흉갑을 찬 엘리자베스는 회색 말을 타고 군대 사이에서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연설이 실패한 무적함대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영국인들은 여왕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는 작은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는 지구와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각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했지만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이용해 이를 증명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동안 태양이 전체 궤도의 회전 중심에 움직이지 않고 위치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의 가톨릭 교회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는 1615년에 이단 신앙으로 의심되어 로마 종교 재판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생애의 일부를 가택 연금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과학적 발견과 주장은 오늘날에도 그의 위대함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는 관측 천문학, 현대 물리학, 과학적 방법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1863년 11월 19일 미국 남북전쟁 중 결정적인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연방군이 남부군을 격파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링컨 대통령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온전한 헌신을 바친 데이에 대해 더욱 큰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굳게 결심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아래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의 길이는 약 272단어에 불과했지만 게티즈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이자 남북전쟁의 전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멜린 팽크허스트 영국 운동가 에멜린 팽크허스트는 1913년 11월 행사를 위해 코네티컷주 하트포드를 방문했을 때 양국의 참정권 운동가를 하나로 묶어 여성 투표권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불가능하기를 바랐던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기가 힘들었지는 몰라도 여성이 오래 고통받아왔고 오래 참아왔습니다. 일어난 이상 우리는 결코 다시는 잠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연설은 그녀의 연설 중 가장 중요한 연설로 간주됩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덩케르크 전투가 끝난 뒤 1940년 6월 4일 라온에서 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태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군이 덩케르크에서 영웅적으로 철수하면서 마치 독일이 영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처칠이 전국을 단결시킬 때가 되었고 그는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라이스 대학교 연설은 나사의 이제 막 시작된 아폴로 프로그램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10년 안에 달에 가서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연설은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 암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를 이후 10년 동안 달 탐사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1969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권 운동의 결정적인 순간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연설 중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워싱턴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약 25만 명의 인권 지지자들에게 미국 내 인종차별 종식과 모든 시민의 시민적, 경제적 권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1964년 리보니아 재판에서 피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 맞서 싸웠고 또한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반대해 싸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이상을 위해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이 연설은 20세기의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평가되며 인종적 정의와 민주적 이상을 위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복역했으며 1990년 석방된 지 4년 후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의 명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에게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바꾼 8명의 명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